오늘 당신의 집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 들리던 그 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발걸음 소리, 샤워하는 소리, 급하게 아침을 먹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이제 그 모든 소리가 기억 속에서만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아직도 습관처럼 2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려다가 멈춥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요거트, 늘 사달라고 조르던 과일들, 이제는 상할 때까지 그대로 놓여 있을 것들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텔레비전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엄마, 제발 이것만 보게 해주세요. 그때는 그렇게 귀찮았는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그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아이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문고리에 손이 닿을 뻔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 용기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아이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그것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을 때도 이상합니다. 혼자 살면서 이렇게 적은 빨래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돌려도 모자랐는데 이제는 사흘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이의 교복, 체육복, 속옷들이 사라진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때가 가장 막막합니다. 누구를 위해 요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충 때우다가도 문득 아이가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납니다. 밤이 되면 더욱 적막합니다. 아이가 공부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들리던 연필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가끔씩 하는 혼잣말들. 그 소리들이 당신에게는 자장가였습니다. 이제 그 자장가 없이 어떻게 잠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이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봐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쁠 것이고 당신의 이런 마음을 알 리 없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라고 말하면 화가 납니다. 자유, 이게 자유인가요? 이 공허함이, 이 허전함이 자유란 말인가요? 20몇 년 동안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의 리듬이 하루아침에 끊어진 것이 자유란 말인가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예전과 다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나 음료를 보면 무의식 중에 장바구니에 담으려다가 멈춥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의 그 허무함을 아십니까? 집안 곳곳에서 아이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벽에 붙어 있는 상장들, 냉장고에 붙여둔 사진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어렸을 때 그림들. 이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이의 친구들이 가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도 복잡합니다. 그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다 컸네라고 중얼거리면서도 우리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주말이 더 힘듭니다. 예전에는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을 계획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계속 아이 생각이 납니다. 가끔 아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아이가 독립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참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간섭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웃들이 아이가 잘 자랐네요 라고 말할 때면 뿌듯하면서도 서글픕니다. 네, 정말 잘 자랐습니다. 너무 잘 자라서 이제 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로서는 성공이지만 개인으로서는 큰 상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것도, 떼를 쓰는 것도,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하는 것도 모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 곁에서 돌봐주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열이 나서 끙끙거릴 때 밤새 깨서 체온을 재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던 그 시간들. 그때는 잠 못 자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순간들도 그립습니다. 아이의 첫 걸음마, 첫 말, 첫 등교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엄마 손 놓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작은 손이 언제 이렇게 커서 저를 놓고 떠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학교 행사에 참석했던 기억들도 새롭습니다. 운동회에서 아이를 응원하고 학예회에서 아이의 무대를 보며 울컥했던 순간들. 그때는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느라 바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 갔던 기억들도 소중합니다.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한다고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이가 진로를 고민할 때 함께했던 대화들이 그립습니다. 엄마는 제가 뭘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던 그 진지한 표정. 아이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를 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의 그 기쁨, 아이와 함께 울며 기뻐했던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아이는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도전들로 가득한 세상 말입니다. 그것이 아이에게는 축복이지만 부모인 저에게는 새로운 적응의 시간입니다. 집안의 정적이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지금의 정적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친구들과 떠드는 소리, 심지어 투정 부리는 소리까지도 그립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아이의 작아진 옷들을 발견합니다. 이제 안 입으니까 버리세요라고 했던 그 옷들을 차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옷들 속에는 아이의 성장 과정이, 우리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됐어. 엄마가 할게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도움이 그립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일상이 소중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TV에서 가족 드라마가 나오면 채널을 돌립니다. 다른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우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그 채널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보게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자꾸 아이 자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라고 시작해서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웃으면서 들어주지만 혹시 지겨워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밤늦게 혼자 차를 마시면서 생각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가 진짜 부모 역할의 시작인 걸까요? 멀리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말입니다. 가끔 아이가 꿈에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 모습으로, 제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저 왔어요. 라고 밝게 인사하는 모습으로. 꿈에서 깨면 현실이 더욱 허전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아이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아이와 함께 벚꽃 보러 갔던 기억이, 여름이 오면 함께 바다에 갔던 기억이, 가을이 오면 단풍 구경 갔던 기억이, 겨울이 오면
함께 눈사람 만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증후군이 아닙니다. 이것은 20몇 년간 삶의 중심이었던 존재가 사라진 공허감입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는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이 없는 삶이 아니라 아이를 보내주는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배워가는 삶입니다. 멀리서도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텅 빈 집이지만 사랑은 여전히 가득합니다. 비어있는 공간마다 추억이 쌓여 있고 조용한 시간마다 그리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숙명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밤도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잠들겠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힘들 때는 집을 떠올릴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며 말입니다.